안녕하십니까. 이미보험부자 채널의 박수정입니다. 오늘은 종신보험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제 생각을 좀 공유해 보고 싶습니다. 부모님 연세가 혹시 75세 미만이시다.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내가 종신보험이 한 건 가입을 한 게 이미 있다. 그러셔도 끝까지 이제 시청해 주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보험 상품은 계약자가 끝까지 가면 이기는 금융상품입니다. 그런데 보험에 꽂힌 종신보험에 있어서는 10년 우리나라 유지율이 채 40%가 되지 않는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지고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아이 둘 다 이제 지방으로 가게 되었고, 인생 제가 후반전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집을 좀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엄마 명의의 집으로 제가 이사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엄마 명의로 이사를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겁이 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세금 문제가 요즘 계속 대두되고 있잖아요. 근데 집이 뭐 상속세를 낼 만큼 비싼 집은 아니지만 나중에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그 등기라든지 여러 가지 처리 문제를 제가 경황이 없는 와중에 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현금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7만원 7만원의 보험료로 종신보험을 장만했어요. 엄마 종신보험을요. 계약자와 수익자는 남편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황이 없겠죠. 저희 엄마다 보니까. 그러면 남편이 이제 보험회사 서류 접수 등 이런 것을 다 처리할 수 있게 제가 남편을 계약자, 수익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며느리나 사위는 수익자가 안 됐어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보험이 계속 발달을 하다 보니까 수익자, 며느리, 사위 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가입을 했는데 이 상품은 10년 불입 동안에는 해지하면 해지한금이 없어요. 없는데 10년을 7만원씩 잘 내고 나면 원금이 840만원입니다. 840만원에 딱 10년의 해지를 해도 93%를 드리고요. 엄마가 10년 동안 10년 더 사시면 이제 890만원, 50만원 이자를 더 붙여서 해지를 해도 원금에 손해가 안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엄마 사망보장 1000만원을 넣었습니다. 1000만원이라는 돈은 크다면 크고 사실은 작다면 작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긴급자금으로 이렇게 탁 금방 하루 이틀 만에, 한 달 만에 이렇게 쓸 수 있는 1000만원은 사실 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기존에 예금이나 적금이나 또는 펀드나 보험을 넣고 있는 거를 해지하지 않고서는 사실 1000만원 돈이 구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했죠. 그리고 요즘 상품들이 가입과 동시에 카드 결제도 가능해요. 그래서 불입에 대한 이제 불안이나 또는 신경을 안 쓸 수 있게 카드 납으로 돌려놨습니다. 우리가 1000만원에 대한 돈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7만원씩 1000만원을 모으려면은 142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10년이 120개월이니까 22개월을 더 넣어야만 원금 1000만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1000만원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10만원씩 모은다 해도 이제 100개월, 맞죠? 그래야지 1000만원이 모이죠. 돈 1000만원을 쓰기는 굉장히 쉬운데 모으기는 참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소액으로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사를 가면서 나중에 긴급자금을 이제 마련을 했죠. 그리고 부모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상 걱정하지 않습니까? 혹시 갑자기 돌아가시면 우리가 경황이 있을까? 그래서 상조보험도 가입을 하고 하는데 상조보험도 굳이 이렇게 종신이 있으면 필요가 없죠. 상조보험은 아시다시피 일정 금액을 냈으면 상을 치르고 안 낸 금액만큼을 또 마저 내야 되거든요. 근데 보험은 그렇지 않잖아요. 보험금을 일시로 지급받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대로 상을 치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신보험이 있으세요? 그러면 언제 누구에게 이 수익자를 내가 지정을 해줄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셔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익자를 지정을 하는 자녀분이나 배우자분이 소득이 있으시다.
그러면 불입도 변경을 이제 해주시는 겁니다. 계약자까지도. 그렇게 해서 그 계약을 납입을 함으로써 나중에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도 면제를 받고요. 그리고 처리 문제도 그 계약자 자녀분이, 배우자분이 알아서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종신보험이 아직 없으시다. 그러면 내가 갑자기 잘못되면 우리 집에 대출이라든지 긴급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가 생각하셔서 풀로는 다 가입을 못 하셔도 최소한의 긴급 자금은 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 소유의 집이 있다.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사실은 돌아가시고 나면 모두 다 당황스러워서 제대로 이렇게 나서서 처리할 수 있는 자녀가 없으면은 또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또는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시기 전에 제가 우리 부모님 이제 종신보험을 이제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자도 내가 하고 수익자도 내가 해서 그 처리를 제가 도맡아 하는 거죠. 자녀분들이 같이 계를 넣는다면 그 계에서 모아둔 자금으로 불입을 해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상속세는 6개월 안에 현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현금이 금방 없다. 나서서 해줄 자녀가 없다. 그러실 경우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리 준비해 두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사망자의 부동산이나 예금이나 보험을 함부로 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매를 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지인이 설령 나서서 사정을 알아서 이렇게 선처를 해준다 해도 제값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가 많이 판매하던 종신보험이지만 제 경우에 닥쳐보니까 우리 사정에 딱 맞게 다시 한번 제가 고려를 해보게 되더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외적인 활동이나 여러 가지 업무에 활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때 한번 정리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셔서 더 늦기 전에 우리가 4월이면은 보험 인상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 언제 누구에게 내가 이것을 처리를 맡길 것인지 한번 정리해보는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